안녕하세요. 오라클 23 AI 신기능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是有燃气的哦。네, 먼저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 맘대로 긍정이라는 오라클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프리랜서 DBA로 근무하고 있는 박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는 좀 보면 이제 진짜 네, 오늘 세미나 내용은 공식 문서를 참고하여 직접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했지만,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미나 목차입니다. 오라클 23 AI 소개와 주요 신기능, 그리고 프리 버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간략한 ADB 소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 AI 소개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 AI는 AI 개발자 생산성 및 미션 크리티컬 안정성에 중점을 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차세대 장기 지원 릴리즈입니다. 최초 2023년에 출시되었고 기존 23C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지만 24년 5월에 AI에 중점을 두기 위해 23 AI 버전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300개 이상의 신기능이 추가되었고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에서만 정식 버전을 사용할 수 있고 온프리미스에서는 프리 버전만 사용 가능합니다.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9i 이후의 버전 히스토리입니다. 가끔 지인들에게 오라클 23 AI 버전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 때는 10이었는데 벌써 버전이 그렇게 올랐냐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18C 버전부터 데이터베이스 버전명을 출시 연도로 변경해서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갤럭시 S24가 2024년도에 출시한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23 AI 주요 신기능 목록입니다. AI 벡터 검색 지원, if not exist 구문, 프롬절 없는 셀렉트 구문, 개선된 에러 메시지, 그룹 바이절 별칭 및 포지션 사용, 와이드 테이블, 업데이트 및 딜리트 문에 대한 다이렉트 조인, 업데이트 구문 디폴트 원 널, 테이블 밸류 컨스트럭터, PDB 기동 순서 설정, PDB 하이브리드 오픈 모드, 각 기능에 대해 예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23AI의 첫 번째 신기능은 AI 벡터 검색 지원입니다.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델에서 생성된 벡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대규모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고속 검색 및 유사성 탐색이 가능합니다. AI 및 데이터 분석 작업의 성능 향상 처리 시간 단축 및 데이터 인사이트 도출에 용이합니다. 벡터 데이터 타입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타입을 벡터로만 작성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컬럼 속성을 확인했을 때 벡터, 별로 표시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타입을 벡터, 그리고 차원수 형식으로 작성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컬럼 속성을 확인했을 때 벡터, 차원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형식은 int8, float32, float64가 존재합니다. 네, 벡터 테이블 제약 사양입니다. 벡터 컬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익스터널 테이블, 클러스터 테이블, 그리고
그림과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벡터 인덱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벡터 인덱스 생성을 위해선 SG 내에 속하는 벡터풀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벡터풀 파라미터 설정 후 재기동 후 파라미터를 확인한 모습입니다. 실제 벡터풀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showSGA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벡터풀 사이즈도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시 쉘을 띄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토탈 시스템 글로벌 에리어 사이즈와 픽스드 사이즈, 베리어블 사이즈, 데이터베이스 버퍼, 리드 버퍼와 더불어 벡터 메모리 에어리어 사이즈까지 showSG 커맨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되는 벡터 인덱스 종류입니다. HNSW 형식인 인메모리 네이버 그래프 벡터 인덱스와 IVF 형식인 네이버 파티션 벡터 인덱스가 지원됩니다. HNSW 인덱스는 벡터 근사 유사성 검색에 매우 효율적인 인덱스입니다. IVF 인덱스는 높은 검색 품질과 합리적인 속도를 유지하는 파티션 기반 인덱스입니다. 네, HNSW 형식 벡터 인덱스 생성 구문입니다. 벡터 인덱스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직접 테스트를 하지 못해 생성 구문만 첨부하였습니다. 화면과 같은 모습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질문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계속 하십시오. 네, 이어서 IVF 형식 벡터 인덱스 생성 구문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벡터 인덱스는 잘 알지 못해서 일단 구문만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23AI 신기능은 if not exist 구문입니다. 이 기능은 DDL 구문 실행 시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DDL 시 특정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경우 에러를 발생시킬지 말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if not exist 구문 사용 가능 오브젝트 유형 목록입니다. create 문, drop 문, 그리고 alter 문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 목록들이 있으니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if not exist 구문 사용 가능 오브젝트 유형 목록입니다. 네, if not exist 구문 첫 번째 사용 예시입니다. 23AI 버전 이전에는 테이블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create 명령으로 동일한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하려고 하면 왼쪽 그림처럼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3AI 버전에서 if not exist 구문을 사용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if not exist 구문 사용 두 번째 예시입니다. 23AI 이전 버전에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alter 명령으로 테이블을 수정하려고 하면 왼쪽 그림처럼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3AI 버전에서 if exist 구문을 사용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if not exist 구문 사용 세 번째 예시입니다. 23AI 버전 이전에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drop 명령으로 테이블을 삭제하려고 하면
왼쪽 그림처럼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3AI 버전에서 if exist 구문을 사용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SQL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SQL 책에 나오는 예제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EMP 테이블을 생성하는 구문이 있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테이블을 삭제하고 재생성하기 위해 드롭 테이블 EMP와 같은 구문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구문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 if not exist 기능을 사용한 스크립트를 제공한다면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스크립트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쉘을 띄워서 if not exist 구문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T1 테이블을 조회합니다. 현재 T1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if not exist 구문과 함께 다시 한번 생성하려고 시도하면 정상적으로 테이블 create라는 구문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라면 테이블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already exist object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만 if not exist 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고 테이블 create라는 명령 어, 결과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T1 테이블을 드롭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테이블을 드롭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다시 조회해 보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됩니다. 이때 테이블을 수정하는 구문을 실행하면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지만 if exist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롭 구문에서도 if exist 구문절을 같이 넣어서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if exist 구문의 예제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3AI 신기능은 프롬절 없는 select 구문입니다. select 1 from dual처럼 듀얼 구문을 사용할 때 from dual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드 이식성과 개발자의 사용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프롬절 없는 select문 첫 번째 사용 예시입니다. select 1을 조회하는 일반 쿼리입니다. 23AI에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from dual을 생략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프롬절 없는 select 구문 두 번째 사용 예시입니다. 접속한 유저 이름을 조회하는 컬입니다.
마찬가지로 23AI에서는 프롬 듀오를 생략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프롬절 없는 셀렉트 구문 세 번째 사용 예시입니다. 시스테이트를 조회하는 컬입니다. 마찬가지로 23AI에서는 from 듀얼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from절 없는 select 구문 네 번째 사용 예시입니다. connect by 구문을 사용하는 컬입니다. 마찬가지로 23AI에서는 from 듀얼을 생략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네 가지 사례 외에도 from 듀얼을 사용하는 여러 케이스들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모두 from 듀얼 없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쿼리 변화를 확인하는 10053 트레이스를 확인해 본 결과 내부적으로 from 듀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쉘에서 따로 시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 신기능은 개선된 에러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3AI 버전부터 에러 메시지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에러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링크, 정보까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및 디버깅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개발자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예제는 총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SQL 플러스의 에러 디테일스 파라미터, 그리고 DB 내에 에러 언더바 메시지 언더바 디테일스 파라미터, 그리고 TNS 에러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SQL 플러스의 에러 디테일스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set error details on off 방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기본 값은 on이고 이 상태에서 제약 조건이 있는 EMP 테이블에 EMP 테이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삽입하려고 하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help 메시지와 함께 링크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DB 내의 에러 메시지 디테일스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alter 명령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기본 값은 on입니다. 이전 예제와 같이 제약 조건이 있는 EMP 테이블에 EMP 테이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삽입 시도하면 기존의 오라 0001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메시지와 더불어서 오라 03301 메시지가 같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보면 어느 로우에서 에러가 발생하는지까지 표시가 됩니다. 앞서 말씀, 앞서 말씀드린 SQL 플러스의 기능과 에러 메시지 디테일스 파라미터는 모두 기본 값이 on이기 때문에 23AI 버전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TNS 에러 메시지 첫 번째 예시입니다. 먼저 TNS 네임스tat 오라 파일에 알리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3AI 이전 버전에서 현재 TNS 네임스tat 오라 파일에 있는 오라 19A라는 이름으로 정상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호스트가 오라 19이고 서비스 네임이 오라 클 19인 DB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라 19A가 아닌 오라 19B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이 경우 오라 12154 에러 메시지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 예제와 같이 23AI 버전에서 현재 TNS names.ora 파일에 있는 프리라는 이름으로 정상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호스트는 오라23이고 서비스 네임은 프리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리라는 정상적인 알리아스가 아닌 프리1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이 경우 오라12154 메시지와 함께 프리1이라는 알리아스가 TNS names.ora 파일에서 찾을 수 없다고까지 알려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could not find alias free in TNS names.ora 라고 표시가 됩니다. 추가로 헬프 링크까지 제공이 됩니다. 네, 에러 메시지 링크를 열어보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TNS 에러 메시지 두 번째 예시입니다. TNS names.ora 파일에 호스트 네임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23AI 이전 버전에서 정상 호스트 네임인 오라19가 아닌 오라199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알리아스인 오라19A로 접속을 시도하면 오라122545 에러 메시지만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23AI 이후 버전에서 23AI 버전에서 정상 호스트 네임인 오라23이 아닌 오라233으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비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리라는 이름으로 접속을 시도하면 오라125545 메시지와 함께 에러 메시지 설명 링크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에러 메시지를 열어보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에러 코드 원인이 지정된 주소가 유효하지 않거나 연결하려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나오고 액션 부분에서도 어드레스 매개 변수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뒤 프로토콜이 TCP/IP인 경우 TNS names.ora 파일을 편집하여 호스트 이름, 숫자 IP 주소로 변경하고 다시 시도하라고 표시됩니다. 이렇게 개선된 에러 메시지 덕분에 오라클 23 AI 버전에서는 트러블 슈팅이 이전 버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TNS 에러 메시지 예시도 예제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TNS name.ora 파일에 프리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인 알리아스가 설정되어 있고 호스트네임도 정상적으로 오라23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SQL 플러스 명령으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프리라는 정상적인 이름이 아닌 프리2라는 이름으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에러 메시지와 함께 헬프 링크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아까 보여드린 화면이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오라클 23 AI 신기능은 그룹 바이 절 및 별칭 및 포지션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룹바이절에서 별칭 및 포지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쿼리 작성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 복잡한 쿼리의 가독성을 높여주고 유지 보수성 그리고 코드 작성도 간편화되었습니다. 네, 그룹바이절 별칭 및 포지션 사용 예시입니다. 기존에 사용 가능했던 구문입니다. 오더바이절에 알리아스를 사용하고 그룹바이절에 알리아스가 아닌 컬럼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오라클 23 AI 이전에 사용이 불가능했던 구문입니다. 그룹바이절에 별칭 및 포지션을 사용한 모습이고요. 당연하게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3 AI 버전부터 오른쪽 그림처럼 그룹바이절에 별칭 및 포지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별칭만 사용 가능하고 포지션까지 사용하고 싶은 경우 아래와 같이 그룹 언더바 바이 언더바 포지션 언더바 이네이블드 파라미터를 true로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룹바이절 예제도 함께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PDB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룹바이절의 알리아스를 사용한 쿼리를 실행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바이절에 포지션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와 함께 파라미터를 변경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네, 이때 이 파라미터를 세션 레벨로 true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한 쿼리를 다시 실행을 시켜주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3 AI 신기능은 와이드 테이블입니다. 23 AI 버전 이전에는 테이블당 가질 수 있는 컬럼의 최대 개수가 1000개였던 것에 비해 24 AI 버전 이후에는 4096개까지 컬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스 언더바 컬럼스 파라미터를 익스텐디드로 변경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 이는 머신러닝 및 IoT 어플리케이션에서 비정교화된 테이블을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와이드 테이블 사용 예시입니다. 23AI 이전 DB 환경에서 PLSQL을 이용해 컬럼이 1000개인 테이블을 만드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PLSQL에서 여기 컬럼 1000개가 아닌 1001개를 작성해 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PLSQL 실행 후 컬럼이 1000개인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DB 탭 콜스 파라미터로 콜 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AI 버전에서 컬럼이 1001개 이상인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선 맥스 언더바 컬럼스 파라미터를 익스텐디드로 수정하고 재기동을 해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재기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3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 AI DB 환경에서 PLSQL을 이용해 컬럼이 4096개인 테이블을 만드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PLSQL도 마찬가지로 컬럼을 4097개로 설정한 뒤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PLSQL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v 언더바 SQL에 create table, v large table이라는 구문을 넣고 이 포문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컬럼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PLSQL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SQL을 합쳐진 SQL을 실행하는 거고요. PLSQL 실행 후 컬럼이 4096개인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컬럼을 이렇게 많이 생성할 일이 없지만 앞으로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들이 생성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입니다. 이 기능도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000 파라미터를 이미 저는 변경해 뒀기 때문에 컬럼이 4096개인 V라지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C 커맨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컬럼이 4096개까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LSQL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if not exist 구문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조금 축소해서 보여드리면 네, 제가 실행할 때 create table if not exist를 이렇게 넣은 채로 이 PLSQL을 실행하면 이미 테이블이 존재하는 상태인데도 실행해도 계속 procedure success complete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wide tables 예제는 여기까지고요. 예전에 2000년도 10년 전에 제가 플랫 할때 저기 오라클 에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풍속 시스템이었는데 칼럼이 2000개 2000개짜리를 만드니까 에러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오라클 본사 연락해서 패치해가지고 2000개짜리 되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오라클 분과를 했는데 10인가 지금 1000개밖에 안 됩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0개만 됩니다. 네. 그래갖고 우리가 오라클 본사에 해가지고 우리 2000개가 돼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4096개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 없겠네. 네. 한동안은 뭐 테이블 컬럼이 부족하다는 뭐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라클은 컬럼나를 안 만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레코드 단위만에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압축하는 기능은 존재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컬럼 레벨로 저장하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제가. 네. 우리가 하나 DBMS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데 네. 그 하나 DBMS는 레코드도 되고 컬럼도 되고 두 가지를 다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 DBMS 오라클 잡으려고 엄청 연구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연구하면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 AI 신기능은 업데이트 및 딜리트 문에 대한 다이렉트 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23 AI 버전부터 업데이트 및 딜리트 문에 대한 다이렉트 조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어절에서 서브 쿼리 대신 다이렉트 조인을 이용하여 특정 컬럼 값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나 딜리트절에 프롬절을 추가로 사용하여 쿼리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쿼리를 작성할 수 있어 쿼리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문 다이렉트 조인 사용 예시입니다. 먼저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조인한 쿼리로 기존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현재 DPT 테이블의 dname이 세일즈인 데이터들의 셀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셀 값을 업데이트하고 싶은 경우 23AI 이전 버전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dpt노를 인저를 사용해 서브 쿼리로 필터링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3AI 버전부터는 업데이트 시 오른쪽 그림과 같이 dpt 테이블을 다이렉트로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된 결과입니다. 양쪽 쿼리 모두 동일하게 dpt 테이블의 dname이 세일즈인 데이터들의 셀 값이 9999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딜리트 문 다이렉트 조인 사용 예시입니다. 먼저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조인한 쿼리로 기존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업데이트 테스트 결과는 롤백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DPT 테이블의 dname이 세일즈인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때 이 데이터들을 딜리트하고 싶은 경우 23AI 이전 버전에서는 업데이트할 때와 마찬가지로 왼쪽 그림과 같이 dpt노를 인저를 사용해 서브 쿼리로 필터링해서 삭제를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3AI 버전부터는 딜리트 시 오른쪽 그림과 같이 dpt 테이블을 다이렉트 조인할 수 있어 딜리트 구문을 보다 직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딜리트된 결과입니다. 양쪽 쿼리 모두 동일하게 dpt 테이블의 dname이 세일즈인 데이터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참고로 23AI 버전 이전에도 딜리트절에는 프롬절일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23AI 버전부터는 이 경우에도 프롬절을 한 번 더 사용하거나 머지문에서 사용하던 유징절을 딜리트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 쿼리 가독성을 더 좋게 작성할 수 있고 쿼리 생산성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도 실습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임시라는 유저로 접속을 해둔 상태이고요. 이 유저에는 DPT 테이블과 EMP 테이블이 모두 존재합니다. 먼저 아까와 동일한 예시로 쿼리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dname이 세일즈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셀 값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데이트절을 이용해
23AI의 다이렉트 조인 업데이트 조인서를 이용해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쿼리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었고 6개 로우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네, 정상적으로 셀 값이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딜리트 테스트를 위해 일단 롤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렉트 조인을 이용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3AI 신기능은 업데이트 구문에 대한 디폴트 온 널 기능입니다. 업데이트 구문에서 디폴트 온 널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업데이트 시 널 값이 들어오는 경우 자동으로 지정된 널 값으로 대체되는 기능입니다. 기존 12C에서 인서트 구문에 도입된 기능을 23AI 버전 업데이트 구문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일관성 유지 및 널 처리 간소화, 코드의 간결화 및 유지 보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디폴트 널 사용 예시입니다. 먼저 T1이라는 샘플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이 테이블에는 총 4개의 컬럼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컬럼은 구분자로 사용할 COL1 컬럼,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은 디폴트 값만 설정된 COL2 컬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컬럼은 인서트 시 널이 들어올 때 디폴트 값으로 대체해주는 COL3 컬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컬럼은 인서트 업데이트 시 널이 들어올 때 디폴트 값으로 대체해주는 COL4 컬럼입니다. 각 컬럼의 옵션을 잘 기억한 채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샘플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첫 번째 인서트 시에는 모두 값을 넣어서 삽입해 줍니다. 1AAA. 그리고 두 번째 인서트 시에는 첫 번째 컬럼을 제외하고는 모두 널을 넣어서 삽입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서트 시에는 첫 번째 컬럼 값만 삽입해 줍니다. 그리고 T1 테이블을 조회해 보면 첫 번째 로우는 모두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우는 COL 컬럼 값만 입력하고 COL1 컬럼 값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널을 넣었기 때문에 COL2에는 널이 들어가고 COL3, 4에는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우에는 COL1 컬럼 값만 입력하고 다른 값은 넣지 않았기 때문에 COL2, 3, 4에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COL2 값을 널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T1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COL2 컬럼은 별다른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들이 모두 널로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COL3 값을 모두 널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때는 COL3 컬럼이 default on null for insert only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했을 때는 insert 시에만 동작하고 업데이트 시에는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OL4 값을 널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T1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COL4 컬럼은 default on null for insert and update를 지정했기 때문에 값들이 모두 디폴트 값인 테스트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게 컬럼별로 디폴트 값을 잘 지정해주면 데이터를 조금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습과 함께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1 테이블을 생성해 줍니다. PPT에서 나와 있던 것과 같이 COL2 컬럼은 디폴트 값만 지정하고 COL3 컬럼은 insert only만 지정하고 COL4 컬럼은 insert and update까지 작성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삽입을 해 준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T1 테이블을 조회해 보면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냥 마지막 컬럼 4만 한번 널로 업데이트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컬럼 4에 대한 데이터들을 널로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원래라면 널로 업데이트가 돼야 하지만 디폴트 값인 테스트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COL4 컬럼이 모두 테스트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리와 함께 컬럼의 속성을 조회해보면 잘 안 보이네요. 이 테이블의 컬럼 속성을 확인해보면 COL1, 2, 3, 4 그리고 여기에 디폴트 on null, 디폴트 on null update까지 이렇게 뷰에서 모두 속성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뷰는 유저 언더바 탭 언더바 컬럼스 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3 AI 신기능은 TVC라는 기능으로 테이블에 값을 삽입할 때 여러 행을 한 번에 처리 가능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인설트문에서 여러 행을 명시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각 행을 괄호 안에 값을 나열하는 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드절과 함께 사용이 테이블 샘플 데이터 생성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성능 향상 및 코드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TVC 사용 첫 번째 인설트 구문입니다. 인설트 구문 실행 시 23AI 이전 버전에는 세 건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왼쪽 그림처럼 인설트를 각각 3번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3AI 버전부터는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의 인설트 구문에 값을 여러 건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TVC 사용 두 번째 예시 위드절입니다. 종종 샘플 데이터를 생성할 때 위드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23AI 버전 이전에는 왼쪽 그림처럼 select from dual과 union all을 합쳐서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3AI 버전부터는 오른쪽 그림처럼 select절을 이용해, value절을 이용해 간편하게 샘플 데이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비해 조금 더 간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PVC 사용 세 번째 예시, 머지 구문입니다. 머지 구문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머지 구문 예제도 위드절 예제와 마찬가지로 23AI 버전 이전에는 왼쪽 그림처럼 select from dual 그리고 union all로 합쳐서 임시 집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3AI 버전부터는 오른쪽 그림처럼 밸류절을 이용해 간편하게 임시 집합 생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TVC 구문을 쿼리 변화를 확인하는 10053 트레이스로 확인해 본 결과 내부적으로 select from dual, union all로 데이터를 합친 뒤 실행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TVC 기능을 통해 쿼리를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스트한 이후에 알게 된 내용인데 MySQL이나 타DB는 이미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라클도 이 방식을 따라가서 코드 이식성도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TVC도 잠깐 예제와 함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T1 테이블을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T1 테이블을 다시 한번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insert into T1 values. 네, 이런 식으로 인설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설트 구문의 실행 계획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values scan이라는 구문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플랜을 봤을 때 이런 플랜은 보지 못했는데 아마 23A에서 새로 추가된 오퍼레이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테이블 밸류 컨스트럭터라는 탭도 따로 생겼고요.
여기서는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엑스플레인 디스플레이 커서를 통해서 저 플랜을 확인해 보면 쿼리 블록이 유니온 올 한 것처럼 첫 번째 인설트 구문, 두 번째 인설트 구문 이렇게 두 개가 생기고 그거를 이제 유니온 올 해서 집합이 하나 생기는 그런 형태로 쿼리 블록 집합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예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쿼리 블록 레지스트리에서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인설트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위디저를 이용해 샘플 데이터를 만드는 네, 위드저를 이용해 샘플 데이터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드, 테이블명, 컬럼명, 밸류스 그리고 이렇게 안에 값들을 나열해주고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결과가 출력됩니다. 머지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PDB와 관련된 신기능을 설명드리기 전에 빠르게 멀티 테넌트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 테넌트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에서 신기능으로 발표된 아키텍처입니다. 여러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들을 하나의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안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능이고, 각 PDB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쉽게 생성, 복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리소스 활용도, 관리 및 전반적인 보안이 향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1C부터는 멀티 테넌트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가 유일하게 지원되는 아키텍처입니다. 네, 이 그림은 12C 이전의 논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대한 간략한 그림입니다. RAC는 논외로 하고 싱글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으로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가 1대1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하나 있고 여기 데이터베이스도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하나만 존재합니다. 네, 다음은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대한 간략한 그림입니다. 싱글 DB의 경우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가 1대 N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본문에서는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는 CDB로,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는 PDB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DB는 라이센스에 따라 다르지만 4096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 환경에서는 PDB를 총 4개로 테스트하였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아키텍처를 잠깐 보시면 PDB 시드가 있고 PDB1 그리고 PDB 뭐 2, 3, 4, 5, 6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고요. 인스턴스는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 23 AI 신기능은 PDB 기동 순서 설정 기능입니다. PDB의 기동 순서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PDB를 우선 기동하여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가능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PDB V$PDBs 뷰의 프리오리티 컬럼을 통해 기동 순서를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동 시 종속성 문제 방지, 관리 효율성 및 운영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PDB 기동 순서 설정 예시입니다.
CDB 접속 후에 PDB들을 확인한 모습입니다. 현재 PDB 시드를 제외하고 4개 사용 가능한 PDB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PDB 시드를 제외하고 1, 2, 3, 4 이렇게 총 4개의 PDB가 존재합니다. 현재 마운트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이 PDB들에 대해 각각 프리오리티를 지정해 줍니다. PDB1은 프리오리티 1, PDB2는 프리오리티 2, PDB3은 3, PDB4는 4 이렇게 각각 기동 우선순위를 지정해 줍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높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 PDB들을 모두 오픈 상태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후 PDB들의 기동 시간인 오픈 타임 컬럼을 확인해 보면 프리오리티 순서대로 기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시 18분 40초, 41초, 42초, 44초 이렇게 프리오리티 순으로 기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DB에서는 데이터량이 많지 않아 기동 시간이 1초 내외로 많이 소요되지 않았지만 운영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기동 시간도 더욱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오픈되어야 하는 DB가 존재하는 경우 프리오리티 옵션을 이용해 가장 먼저 기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한번 예제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DB 루트에 접속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현재 PDB들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 현재 PDB들이 프리오리티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일단 PDB들을 모두 종료시켜 보겠습니다. 네, 모두 마운트 상태로 종료가 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프리오리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PDB들을 모두 기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PDB가 많다면 아마 저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 알터드라는 명령이 나오기까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DB들을 다시 한번 조회해 보면 네, PDB 1번이 15시 5분 40초에 그리고 2번이 41초에 3번이 3번이 42초에 그리고 4번이 43초에 이렇게 각각 순서대로 기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마지막 23AI 신기능인 PDB 하이브리드 오픈 모드입니다. 23AI 버전부터 PDB 기동 모드에 하이브리드 리드 올리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오픈 모드는 PDB를 사용자에 따라 읽기 전용 모드와 읽기 쓰기 모드로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공통 유저로 접속 시 읽기 쓰기 모드, 로컬 유저로 접속 시 읽기 전용 모드로 동작합니다. 유연한 접근 제어로 보안 향상,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자원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PDB 오픈 모드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드 라이트 모드. 이 모드는 기본 모드로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진행하고 리드 생성도 가능한 모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드 온리 모드. 이 모드는 읽기 전용 모드로 사용자가 조회 쿼리 수행은 할 수 있지만 변경 쿼리 수행은 불가능한 모드입니다.
세 번째, 23AI 버전의 신기능인 하이브리드 리드-온리 모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읽기 전용 모드로 어떤 사용자가 접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PDB가 읽기 쓰기 또는 읽기 전용 모드로 동작하는 특수한 오픈 모드입니다. 네 번째, 마이그레이트 모드. 이 모드는 DB 업그레이드 스크립트 실행 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운티드 모드. 이 모드는 PDB를 종료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어떠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고 데이터 파일을 읽고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메모리에서도 PDB의 정보가 제거되고 DB 관리자만 PDB에 접근이 가능하고 PDB에 일관된 백업이 지원되는 상태입니다. PDB의 하이브리드 오픈 모드의 사용 예시입니다. 현재 우측 끝에 있는 하이브리드 컬럼 값이 모두 no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PDB, 프리 PDB1이라는 PDB를 하이브리드 리드-온리 모드로 변경 예정입니다. PDB를 알터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 명령으로 종료한 다음 하이브리드 리드-온리 모드로 오픈해 줍니다. 그리고 난 뒤 PDB를 재조회해 보면 PDB의 하이브리드 컬럼 값이 yes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 공통 유저와 로컬 유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유저는 CDB에서 생성 가능하며 유저명 앞에 C 샵샵이 붙고 권한 부여 시 모든 PDB에 접근이 가능한 유저입니다. 그리고 로컬 유저는 PDB에서 생성 가능하며 유저명 앞에 C 샵샵이 붙지 않고 특정 PDB에만 접근 가능한 유저입니다. 생성하는 구문은 이렇게 그림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 유저로 PDB1에 접속 후 오픈 모드를 확인해 봅니다. 오픈 모드가 현재 리드 라이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커먼 유저로 접속했고 오픈 모드를 체크했을 때 리드 라이트 모드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접속 구문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유저명이고 여기는 유저 패스워드 그리고 이거는 호스트 네임 그리고 이건 DB 포트 뒤에는 서비스 네임입니다. 네, 다음으로 PDB1에 접속한 공통 유저로 신규 유저 생성 및 테이블 생성 그리고 데이터 삽입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eate User 테스트 정상적으로 되고 Create Table, Insert, Commit, 조회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컬 유저로 PDB1에 접속 후 오픈 모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동일한 DB임에도 불구하고 리드 올리 모드로 보이게 됩니다. 네, 분명 같은 PDB1이라는 PDB이고 접속했을 때 공통 유저로 접속했을 때는 리드 라이트로 보이고 로컬 유저로 접속했을 때는 리드 올리로 보이게 됩니다. 네, PDB1에 접속한 로컬 유저로 신규 유저 생성 및 테이블 생성을 해보면 모두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셀렉트 구문을 이용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리드 올리 오픈 모드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보안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증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오픈 모드도 한번 실습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CDB 루트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때 PDB들을 확인해 보면 모두 리드 라이트에 하이브리드 컬럼이 모두 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PDB1만 일단 종료를 시켜주겠습니다. 네, PDB1을 종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PDB1을 하이브리드 오픈 모드로 하이브리드 리드 온리 오픈 모드로 기동해 주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기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픈 모드를 체크해 보면 PDB1이 하이브리드 모드가 yes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리 만들어둔 공통 유저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유저를 만든다거나 테이블을 생성한다거나 인설트, 조회하는 작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유저 접속에서 오픈 모드를 한번 체크해 보면 이렇게 리드 라이트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컬 유저로 동일한 PDB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PDB에 접속을 했고 지금 로컬 유저로 접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PDB 오픈 모드를 확인하게 되면 리드 온리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유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가 리드 온리여서 유저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네, PDB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한 신기능 외에 다른 신기능 목록들입니다. Automatic Transaction Rollback, Big File Table Space Shrink, Schema Privilege, SQL Firewall, Boolean Data Type, SQL Transpiler, User Annotation, Log Free Column Value Reservations, Unrestricted Parallel DML, SQL 매크로. 이 목록들 이외에도 총 300개 이상의 신기능들이 있으니 오라클 공식 문서 및 오라클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설명드린 신기능 외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신기능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능들은 틈틈이 제 블로그에 방문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라클 23 AI 버전의 OCP 어드민 자격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1Z0 182라는 이름으로 오라클 23 AI 버전의 자격증이 홈페이지는 존재하긴 한데 현재는 커밍 순이라고 나와 있는 웹페이지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 AI 어소시에이트 1Z0 182 커밍 순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오라클 23 AI 프리 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23 AI 프리 버전은 리눅스 환경에서 RPM을 이용해 설치가 가능하고 지난주부터 윈도우 환경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를 통해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최소 2개의 CPU,
2기가의 램, 디스크 12기가, 사용자 데이터로 리소스는 제한됩니다. 병렬 처리 및 일부 기능도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오늘 보여드린 신기능들은 모두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오라클 23 AI 프리 버전을 리눅스 환경에 IPM을 이용해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사전 요구사항이 설정된 오라클 리눅스 8 버전에서 단 두 줄의 명령으로 오라클 23 AI 프리 DB 구성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라클 23 AI 프리 버전 RPM을 서버에 업로드한 뒤 DNF 명령으로 RPM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콘피겨 명령으로 DB를 구성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라클 DB를 설치해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RPM 설치는 오라클 엔진을 설치하는 런 인스톨러와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콘피겨 명령은 DB를 생성하는 DBCA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셀렉트 AI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튜닝, 보안, 백업, 업데이트 및 기타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DBA가 수행하던 이러한 작업들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내 기능으로 select AI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 select 구문에 AI를 더한 기능으로 자연어로 쿼리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Run SQL. Run SQL은 자연어 프롬프트에 대한 기본 SQL 명령을 실행합니다. 기본 옵션으로 옵션 없이 실행 시 Run SQL로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Show SQL은 자연어 프롬프트에 대한 SQL문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narrate는 자연어로 기본 SQL 명령의 출력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chat은 프롬프트 기반으로 LLM에서 직접 응답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explain SQL은 프롬프트에서 생성된 SQL을 자연어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기능은 일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 AI 버전이 아닌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23 AI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네, Select AI 사용 예시입니다. 먼저 Select AI Run SQL을 입력한 뒤 How many customer exist? 얼마나 많은 고객이 존재하는지를 자연어로 물어봅니다. Run SQL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값인 55,500을 출력합니다. 네, 다음으로 Select AI Show SQL을 입력한 뒤 동일하게 How many customer exist? 얼마나 많은 고객이 존재하는지를 자연어로 물어봅니다. Show SQL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 고객을 조회하는 SQL이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Select AI Narrate를 입력한 뒤 동일하게 자연어로 물어봅니다. Narrate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어로 고객은 55,000명이다, 55,500명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There is a total of 55,500 customer in the database 라고 이렇게 나오고 다음으로 Select AI Chat을 입력한 뒤 동일하게 자연어로 물어봅니다. 챗을 사용했기 때문에 프롬프트 기반으로 LLM에서 직접 응답을 생성해 답변합니다. 지금 이 답변은 길어서 일단 제가 생략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서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Select AI 기능을 이용해 자연어로 커리하여 조금 더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Select AI에 대한 데모는 오라클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실습 가능합니다. 참고로 23AI가 지원되는 리전은 현재로선 애쉬번, 피닉스, 프랑크푸르트, 런던 이 네 곳밖에 없습니다. 가입 시 리전을 이곳으로 선택해야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육 내용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구성, 셀렉트 AI를 사용하여 자연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쿼리, 그리고 AI 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PLSQL API 탐구, 셀렉트 AI 데모를 사용하여 모국어로 데이터와 채팅하는 데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추가 정보인데 이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도 아니고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도 아닙니다. 오라클에서 OCI, 젠 AI 무료 교육과 자격증 2번 무료 응시 기회를 7월 말까지 부여합니다. 이 교육은 LLM과 젠 AI에 대한 내용이니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들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라클 23AI의 신기능과 프리 버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대신에 우리 박영민 TV가 그냥 그 매뉴얼에 나온 걸 그냥 발표한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다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보여준 게 좀, 아주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아마 오라클 DBA가 아니신 분들은 질문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DBA 계시니까 예,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제가 언뜻 듣기에 그냥 벡터 DB 정도가 AI 기능이었는데 다시 한번 AI 기능만 한번 정리해 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라클 공식 홈페이지에 AI 벡터 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AI를 이용해서 벡터 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에 활용을 할 수 있다. 벡터 서치를 이제 AI에 뭐 검색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아마 넣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벡터 서치 매뉴얼을 확인해 본 결과 뭐 AI를 사용해서 뭘 한다. 이런 내용은 따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본문에 추가한 것처럼 오라클 23 AI의 AI 기능이 아닌 뭐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나 젠 AI 같은 다른 내용들을 조금 추가로 넣어 놓은 거고요. 네. 오라클은 전체적으로 뭐 헬름 이런 거 안 만들고 챗 GPT 같은 거 그냥 끌어다 쓰나요? 젠 AI라는 게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네, LLM이요? LLM. 네. 아,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저기 데모 영상이나 교육에도 그 LLM을 통해서 이렇게 시연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그 교육은 듣고 있어서 6시간짜리 교육이라 아, 네, 무료 교육이니까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 저기 뭐야 튜닝 영역이 그 좀 그 지금 요새 우리 여기 TV 하는 사람들 튜닝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동화 되면 좀 골치 아픈 것 같아. 그래도 튜닝을 지금 최대한 인공지능 방법을 활용하거나 뭐 좀 최대한 자동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거고요. 오라클 DB 내에 있는 오라클 그 어드바이저 튜닝 패키지 말하는 예, 거예요? 튜닝 그게 어드바이저 무료입니까? 아니면 별도 옵션을 사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튜닝 팩을 따로 구매해야 됩니다. 왜? 네, 그래서 이 기능도 11G부터 나와서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제가 23 AI 버전에서는 정확히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아마 기능이 조금 더 향상됐을 걸로 보입니다. 300개 신기능 중에도 아마 그것과 관련된 기능도 있을 걸로 네, 예상됩니다.
그럼 튜닝 패키지 그 옵션을 사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까? 아마 사용은 가능한데 라이센스 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컴플라이언스만 안 걸리면 되는 거죠. 어, 오라클에서는 이제 보통 기능들을 보면은 다 사용은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라이센스를 안 산 상태에서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실제 테스트는 다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튜닝팩은 지금 LLM 인공지능 이런 거 방법 아닌 거죠. 네. 제가 알기로 오라클 튜닝팩에서 LLM을 사용하거나 이런 건 아직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저기 여기 현장에서 지금 질문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듣는 신분은 제가 다 들으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아까 인공지능 쪽이어서 아마 이 우리 박영민 DBA님이 진짜 그냥 매뉴얼을 읽은 게 아니고 자기가 일일이 다그 체크해서 스크립트 테스트까지 해줘서 굉장히 점수 들어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후비라고 읽으지. 네. 그전엔 PDB는 AWS에서 보면 RDB 생성하여 사용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AWS 상에서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다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다 사용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AWS는 실제로 운영은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네. 아까 전에 초반에 도입할 때 23 AI가 OCI에서만 지원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현재는 OCI에서만 정식 버전을 사용 가능한 거고, 네. 프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스탠다드 에디션처럼 에디션 중 하나인 겁니다. 아, 프리라는 에디션입니다. 어떤 그 이제 개발자 테스트용으로 무료로 테스트용? 배포하는, 네, 그런 아, 예전에 XE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아, 네, 보시면 될 것 테스트만 같습니다. 근데 괜찮은 거죠? 네, 테스트용으로만 돼 있어서 기능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네. 네. 프리라는 오라클 23 AI가 데이터 레이크의 DBA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어, 제가 데이터 레이크 뭐 이런 쪽은 정확하게 많이 좀 경험해 보지 않아서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정의 어느 만치 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한국의 엑사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죠. 한 해에 뭐 1,000억 원이나 팔린다고 하는데 요까지는 팩트인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라클은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민 씨가 잠깐 꺼주세요, 그러면. 예. 오라클이 그 엑사데이터 어플라이언스를 해가지고 지금 뭐 한 해 1,000억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레이크가 어쨌든 뭐 사이즈는 뭐 쪽 정해서 말씀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오라클이 사실은 인터널하게 보면 OLTP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기술력인 거죠. 특히 이제 오라클 코어를 움직이고 있는 앤디 맨돌슨이 우리는 제일 잘한 게 로레벨 락킹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말은 OLTP에서 최적화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에는 반드시 오라클이 유리하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린플러미니, 뭐 넷디자니, 뭐 우리 AWS의 레드시프트니, 뭐 요즘에 잘 나간다는 스노우플레이크니 이런 거는 사실 오라클 기반이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면 포스그레스QL 기반이고 최근에 제가 하나 DBMS를 열어보고 있는데 하나 DBMS도 아키텍처가 제가 뭐 포스그레SQL과 유사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는데 채택은 당연히 될 수 있겠지만 오라클 강점이 반드시 정보계성 음매는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 이게 제 기술자적인 답변입니다. 다른 분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예, 또 다른 질문 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문 박사님, 네. 안 네네. 들립니다. 오늘 잘 들립니까? 들리세요? 문 박사님 안 들립니다. 안 들린다고요? 왜 안 아, 들리지? 제가 이거 안 끌었나? 아닌데 뭐, 했는데. 저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요? 마이크가 안 문 되나? 박사님이 아니다. 여기 제가 안 들리는 거구나. 아, 쏘리. 마이크.
마이크 되는데 안 돼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오라클을 접하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SQL을 이렇게 구문 작성하는 게 되게 좀 불편하고 뭐 어렵잖아요. 사실 초보자들이 그런 거를 좀 AI 기법이 들어갔으니 좀 편리하게 말 구술을 하면 자연어로 구술을 하면 이렇게 뭐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이 혹시 있나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연어로 말하면 쿼리가 자동 작성되는 그런 기능이 23 AI에 있는지. 아, 일단 그 기능은, 제가 끌게요. 네, 일단 그 기능은, 예, 제가 끌게요. 예. 예. 대표님 마이크 안 켜도 잘 들립니다. 네, 일단 그 기능은 오라클 23 AI 자체 그 온프리미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없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23 AI에서만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23 AI와의 관계가 뭡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일단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좀 개념이 조금 온프리미스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만 일단은 셀렉트 AI라는 그 자연어 기반 질문을 할 수 있는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그 온프리미스 환경에 있는 23 AI 버전에서는 셀렉트 AI 구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 예전에 뭐 별도의 또 DB 엔진 따로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저도 뭐 어떤 엔진이 있다라고는 표현을 못 되는데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는 어, 잘 운영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는 DB입니다. 네. 오라클에서 발표한. 네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인데요. 아까 감사합니다. if not exist 해가지고 뭐 테이블이 존재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드랍 없다라도 드랍하면 실행 에러 났는데 지금은 드랍 not exist가 있으면 그냥 성공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기 있어가지고 실제로 없는데 드랍 했다고 성공 나오는 것과 또 뭐 업데이트를 전혀 안 됐는데 실제로 만들어지 기존에 있어서 실제로 새롭게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하면은 그것도 성공이 나오잖아요. not 예, 이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혼란스럽지 않나요? 네,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얘가 들어가서 장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초심자들을 위해서 이제 초심자들이 SQL을 실행할 때 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사실 저희 좀 실무자들은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이미 테이블이 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를 읽어보면 아 이게 테이블이 이미 존재해서 발생하는 에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초심자들은 그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스크립트를 제공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추가해서 if나 next, drop 뭐 이런 구문들을 추가해서 이제 초보자들에게 주게 되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에러 메시지가 안 나니까 뭐 책이나 뭐 실습 스크립트 진행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질문해 주시죠. 일단 DB 아시나요? 우리 끝나고 이렇게 라운드 만들 건데 그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방금 하신 질문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not exist가 추가가 됐잖아요. 네. 그래도 반갑기는 한데, 저도 처음에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드랍할 때 테이블이 있어서 실제 드랍이 된 건지, 없는데 if보다 exist를 써서 그냥 넘어간 건지가 구별이 지금 안 되는 게 아쉬운 점이에요, 확실히. 근데 제가 지금 요새 포스트그레 SQL DB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메시지를 알려주거든요. 똑같이 DDL 알렸을 때 만약에 없는 테이블을 드랍하면 없기 때문에 스킵합니다라고 이제 노티스를 줘요. 에라는 물론 안 나요. 오라클도 이번에 기능을 추가했지만 사실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어, 듭니다. 에라는 안 나되 노티스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어서 뭐 드랍을 못한 건지 그냥 if를 썼기 때문에 넘어간 건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른 오픈소스 DB는 따로 안 만져서 그런 건 몰랐는데,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오라클에서도 이 기능 보면은, 네? 개발해 주실 거예요. 제가 개발하는 건 아니고, 네. 앤디한테 말하세요. 여기 우리 사실 김영래 사장님이 앤디하고 잘하는 사이에서 김영래 사장 통해서 앤디 멘도스한테 전화. 네, 알겠습니다. 그 PDB하고 CDB에 뭐 레퍼런스가 있냐고 질문이 들었어요.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은 따로 뭐 PDB나 CDB를 사용하는 고객은 따로 없어서 저한테 따로 레퍼런스는 없고요. 아마 이거는 담당 영업분들에게 한번 요청을 해보시면 관련 고객사들 목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DB하고 저 CDB 잘 활용하는 사이트 있나요? 그게 아마 저기 뭐 저 클라우드나 MSA 이런 것 때문에 오라클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오라클이 아직까지 이렇게 좀 계정계 큰 데 쓰다 보니까 이런 신기능 잘 안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 나온 것처럼 21세부터는 무조건 PDB, CDB가 많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저도 차세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제 19C를 넣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저희도 레퍼런스가 많지 않은데 그래요. 그 제가 듣기에는 그 택배회사 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CDB는 택배회사 분류해서 관리하면서 이제 고객사들이나 이렇게 조금씩 정보를 열어줘야 될 때 그 고객사별로 PDB를 열어서 이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듣기만 하고 저도 빨리 사용해보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요즘 이제 19C 버전으로 차세대를 해서 버전을 많이 올리고 있고 19C가 26년도까지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23 AI 버전이 나왔으니까 사실 19C가 나온 게 거의 5년 전이잖아요. 19년도에 나왔으니까. 근데 23 AI도 아마 그러면 한 최소 5년 뒤에야 사람들이 조금씩 쓰기 시작할 것 같아서 뭐 CDB를 당장은 그렇게 많이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이후에는 다들 이제 CDB, PDB를 사용해야 되니까 네. 그때부터는 아마 레퍼런스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뭐또 질문이 이거 잠시 또 썼는데 이거 버전 업그레이드 시 호환성 관리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DB 링크가 존재할 때 한 개만 먼저 업그레이드할 경우 DB 링크가 양방향으로 유지할까요? DB 링크가 있는데 한 개를 업그레이드하면은 문제 없지 않나요? 오라클 그 정도 호환성을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거는 오라클 그 공식 그 메타링크 MOS에서 그 클라이언트 호환 매트릭스를 아마 보셔야 될 텐데 사실상 뭐 DB 링크가 뭐 웬만한 버전끼리는 다 호환이 돼서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버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최근에는 안 했지만 제가 옛날에 많이 했는 사람인데 제 경험상 뭐 DB 링크가 크게 그 버전에 따라서 막 팍팍 바뀌는 영역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한 개가 먼저 올라가더라도 DB 링크의 호환성 문제는 제 경험상은 안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잘 몰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뭐 9i에서 19C 뭐 이렇게 DB 링크 연결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뭐 12C 이상부터는 아마 뭐 23C나 뭐 19C까지 충분하게 다 DB 링크로 연결이 문제없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지만 네, 아마 그 정도는 다 지원될 겁니다.